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주거나 혜택을 준다는 건데요. 글쎄요. 고령 운전자들을 설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령 운전자 수는 더 늘어날 텐데 현실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인터뷰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를 먹습니다. 저 또한 할머니가 될 테고요. 노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준비한 인터뷰라는 점, 그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고부터 좀 여쭐게요. 서울 강남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80세 고령이셨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연세가 일단 많으신 80살 되셨었고요. 예,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연세 되시면은 예, 사고 자체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끼어들다가 여러 차와 다중 충돌 사고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 명이 이제 이 부상을 입은 사건인데 그 이후에도 연신내 쪽에서도 똑같이 고령 운전자가 접촉 사고를 일으키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아마 주변에서 요새 매스컴을 보시게 되면은 예, 이 접촉 사고, 사망 사고도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들어보면은 운전자분이 연세가 많으시구나라고 판단하실 텐데 예. 65 이상을 고령 운전자라고 그러는데 보통 75세, 80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젊을 때에 비해서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사망 사고까지 여러 명이 발생했는데 본인이 이 접촉 사고를 일으켰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전진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게 또 선진국, 특히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통계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예, 뭐 최근에 들어와서 교통사고 건수라든지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대한민국이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천 명이 넘을 때가 많았었는데 음, 현재는 한 3천 명 미만, 2,700, 800명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 교통사고 건수도 약 3%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어,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사고는 지금 8% 이상, 8.8%까지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어. 전체 교통사고 건수나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에 고령 운전자 사고는 도리어 급증하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실제로 데이터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그 원인은 뭐예요?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드는데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가 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만큼 운전할 때 일반 평균에 비해서 운전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느리다는 거고 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고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65세 이상 하게 되면은 예전만 하더라도 50세 이상 심신이 상당히 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음. 뭐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로 분류하기도 하지만은 75세 이상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65세만 하더라도 심신이 건강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75세 정도 되면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아지는 게 실제로 이 비율 같은 걸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역시 판단 능력, 기기 조작 이 능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이 건강 상태를 보면은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음. 75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각종 그 고령화 지수가 많이 높아집니다. 예. 뭐 치매라든지 이런 인지 능력에 대한 것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고혈압이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또 이 고도 난근시, 근시에 대한 고령 근시죠. 이런 것들이 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 발병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역시 몸의 반응이 떨어진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65세 이상부터 고령 운전자로 분류가 된다고 하셨는데 65세 이상부터 그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합리적인 추론일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자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나 혹은 뭐 위험도에서도 좀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위험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65세 이상에서 5살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예. 점차 비율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음. 65세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70세까지만 해도 그 비율이
이 사고 위험도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 70세 이상에서 많이 높아져서 75세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이 고령 운전자라 그랬지만은 75세 이상을 별도로 분류하는 나라들도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75세부터는 이 사고 위험도가 워낙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접촉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부상자나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구나. 그만큼 사고의 이 어떤 이 부상자 사망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연세가 음. 늘어날수록 더더욱 위험하다는 거. 그 75세 이상은 더더욱 위험 치수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에는 치사율도 더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치사율도 많이 높아집니다. 예. 사고가 발생한 빈도에 비해서 사고율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령 운전자 사고를 보면은 이 중상 이상도 상당히 많고요. 또 사망자 수도 특히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는 차가 부닥칠 때 제동을 한다든지 핸들을 꺾어서 최소한 부상을 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은 고령 운전자 같은 데는 이런 능력, 판단 능력 같은 게 떨어지고요. 또 제동 능력도 시간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음. 실질적으로 충돌 강도가 강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사상자나 특히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의 특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령 운전자의 사고와 이제 치사율이 점점 늘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면허 자진 반납.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도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납은 잘 됩니까? 거의 안 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예.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 수준이에요. 반납률이. 음.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명만 반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은 운전면허 반납을 내가 왜 해? 아직도 내가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특히 이제 음. 젊을 때 운전 방법, 나는 3, 40년 하면서 베테랑 운전자야. 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음. 측면에서 아직도 운전면허가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야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필요할 때 예. 이동할 때 어떤 불편함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반납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여러 가지 교통카드라든 이런 이 단순한 유도책으로는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반납률 아직도 2%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분명히 음.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 다른 여러 음. 가지 대책이 함께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반납 유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5세가 넘어도 운전면허를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 그 어르신들, 부모님들 대할 때 뭐 인생은 60부터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기준치가 이제 65세다 보니까 아직 60대면 나는 팔팔한데 면허를 반납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거부감이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면허 반납을 가장 꺼리는 이유는 어떤 거부감 때문일까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할 때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 운전면허 반납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실제로 반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음.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또 내가 이 나이가 들면서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 하나 필요해라는 것 중에서 가장 편한 부분들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특히 대중교통 수단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예. 뭐 전철이라든지 아니면 버스가 통행이 좀 어렵다든지 하는 음. 이 구석진 시골 같은 경우에는 반납률이 더 저조하고요. 어. 더 이 운전면허를 유지하려는 기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누가 아프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운전할 수 있어야 돼라는 이런 생각을 음.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도리어 그래서 도심지 같이 이 대중교통 수단이 연계성이 굉장히 좋은 것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굳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시골 예. 같은 경우에는 반납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측면. 특히 이제 음. 이 국내에서도 수년 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어떤 지자체에서 이 일회성의 이 교통카드를 반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100원 택시 같은 경우요. 음. 언제든지 택시 불러서 사용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대신해 주는 좀 지속적인 인센티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예. 적극적인 방법이 좀 다양하게 개발되고
또 제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른 선진 국가에서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듣고 보니까 고령 운전자분들 중에는 운전이 생계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 이제 그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100원 택시 같은 그런 정책들을 좀 확대해서 세심하게 핀셋으로 펼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들 다양하게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의 운전이 베테랑 운전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새 예. 최근에 들어와서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운전 방법을 실제로 테스트를 해서 반응이 느리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는 방법도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고요. 또 음.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보면은 운전이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이 운전 방법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어, 느려졌어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특히 이제 가족들이 설득을 해서 반납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음. 가지 요소 중에서 본인이 아직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예.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몸의 행동은 틀리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 65세 이상부터 변화가 시작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세 넘어가게 되면은 더더욱 이런 증상이 많아진다는 거, 인지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심양면으로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지원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지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기에 썼던 방식이 이제 교통카드 10만 원짜리를 예. 일회성으로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음. 이걸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늘린다고 해서 이 반납률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음. 적극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즉 예. 지속적인 지원책이 많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해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좀 더 고령 운전자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좀 더 이윤을 뭐 낮게 해준다. 반납한 사이에서 이윤을 음. 낮게 해준다든지 또 뭐 각종 물건을 배달시키면은 무료로 배달시켜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음. 통해서 고령 운전자한테 운전면허 반납했더니 운전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이 있어라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유인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 어떤 지속적인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기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를 지금 걸러낼 수 있는 제도 국내에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해외 사례 설명해 주셨는데, 뭐 은행 네. 이자 혜택을 준다든지 뭐 상품을 무료 배송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에 빨리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80세가 되면은 면허가 자동으로 뭐 말소가 된다든지, 뭐 각국마다 그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이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일반적으로 글로벌 선진국에서는 이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이 적성 검사를 줄이는 부분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5년에서 3년으로 줄여가지고 좀 더 자주 보게 한다든지 또 특히 이제 7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인지 검사 중에서 치매 검사를 의무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치매 검사를 통해서 좀 걸러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80세가 되면은요, 면허를 아예 반납하게끔 만들고요. 예. 2년마다 새로운 운전면허를 계속 보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힘들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데는 조건부 면허가 있습니다. 즉, 음. 연세가 일정 드신 분들이 운전을 할 때 운전 상태에 따라서 조건부 면허라는 거죠. 예. 속도를 규제를 한다든지 지역적인 부분들을 규제를 해서 고속도로 운행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또 시간대별로 대낮에만 운전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음. 조건부 면허를 통해서 좀 더 제한적인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것들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면허 시험을 다시 보게 하는 선진국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 대한민국이 이러한 어떤 선진국의 사례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지검사, 치매검사도 하고 있지만은 문제가 검사를 하고 재검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 떨어진 분들이 계속 화를 낸다든지 난동을 음. 피우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서 네. 결국 두 번, 세 번 보면은 통과할 수밖에 없어서 예. 운전면허를 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돼서 박탈된 운전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거의 제로라는 거죠. 예. 결국은
인지 검사를 하더라도 100% 거의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는 게 문제점이어서 네. 실질적으로 걸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좀 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다 됐는데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하나만 더 짧게 질문 드릴게요. 기술이 워낙 좋아졌잖아요. 면허 반납 말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비상 자동 제동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상당 부분 버스나 트럭은 의무화돼 있고 상당 부분의 차에 보급이 되고 있지만은 고령 운전자는 옵션이 좀 많이 빠져 있고요. 노후화된 차량이 상당히 많아서 비상 자동 제동 장치가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지금 2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비상 자동 제동 장치 또는 자율주행을 기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기기 조작 방법이 많이 개발 장착되고 있습니다. 즉 예. 운전자가 어려우면은 기기 제동을 한다든지 핸들을 꺾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첨단 장치가 있으니까 예. 이런 첨단 장치 의무화도 이 고령 운전자 이 차에 장착을 함으로 인해서 또 혜택을 준다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장착했을 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잘 심사숙고해서 현실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